들어보세요. 문어는 우주에서 온 방문객입니다. 우주 공간에 갇혀있던 문어의 알이 지구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문어들은 지구에서 이미 존재하는 유전 정보와 섞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어가 탄생한 거죠. 고도로 지능적인 문어가 외계 생명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부터 전해져 내려온 팬스퍼미아라는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팬스퍼미아는 생명체가 행성뿐만 아니라 우주 곳곳에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따라서 우주먼지, 소행성, 심지어 우주선과 같은 것들에도 생명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은하계를 여행할 때 생명체가 전파돼요. 이 가닥의 생명은 모든 생명체가 바로 이곳 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위배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문어 이론이 신선할 수는 있지만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해요. 너무 가설적이기 때문이죠. 문어는 사실 엄청나게 오래된 동물이에요. 알려진 가장 오래된 화석은 거의 3억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화석입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공룡 친구들이 지구를 돌아다니기 전이에요. 잠깐 더 있어요. 문어 팔에는 나름의 정신이 있어요. 문어 신경세포의 3분의 2가 머리가 아닌 팔에 있거든요. 즉 문어의 팔은 조개를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인은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닌자 수준의 멀티태스킹이죠. 침팬지나 돌고래와 같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문어도 오래된 조개를 주워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등 도구를 다루는데 능숙한 것으로 입증됐어요. 물론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은 인간입니다. 인간에 따르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돼지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돼지는 비디오 게임을 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아니, 마인크래프트 말고요. 하지만 최근 한 학술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돼지 4마리에게 조이스틱 게임을 하게 했어요. 움직이는 공이 벽에 부딪히도록 스틱을 조작해야만 간식을 받을 수 있었죠. 4마리의 돼지는 모두 이 실험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고 과학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둘기들은 인상적인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비둘기들은 피카소 그림과 모네 그림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어렵지 않게 학습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둘기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술 작품을 식별하는데 이 지식을 적용해서 각 화가의 차이점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불쌍한 것들은 항상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뿐이죠. 캥거루를 동물의 가장 놀라운 능력 경연대회에 출전시킨다면 승리를 거머쥘 거예요. 캥거루는 4발로 걷는다는 규칙을 깨기 때문입니다. 캥거루의 특별한 종인 붉은 캥거루는 꼬리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요. 보이기에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5개의 다리를 사용합니다. 캥거루의 꼬리는 관절이 있는 척추와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물학적으로 5번째 팔다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호주 동물이어야만 했어요. 농담은 그만둘게요.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과 같은 다양한 독특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파충류는 내륙 타이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독은 성인 100명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그리고 위험한 동물과 관련해서 이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거미 중 하나인 깔때기 거미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인어공주는 바닷속의 삶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귀의 기괴한 습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귀는 몸의 앞부분에 거대한 채찍코가 연결된 특별한 종류의 물고기예요. 마치 랜턴을 영원히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들고 있는 작은 랜턴이 일종의 생물 발광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요. 아귀는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유인하는데 이 랜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낭만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과학자들이 이 작은 녀석들이 일생의 대부분을 거꾸로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수심 약 5,000m의 태평양 해저 위를 떠다니는 이 녀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들이 해저에 가까이 사니까 그들의 내장된 등뿔이 먹이를 찾아 땅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이상할 수도 있지만 꽤 영리한 녀석들이에요. 최근 과학자들은 뇌도 머리도 없지만 꽤 똑똑한 동물종을 발견했습니다. 거미 불가사리를 만나보세요. 팔이 5개 달린 이 생명체는 신경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영리한 것으로 입증됐어요. 최근에 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불빛을 어둡게 하면서 거미 불가사리에게 맛있는 새우를 먹였습니다. 10개월의 훈련을 마친 후 이 조그만 아이들은 과학자들이 방에 불을 끄자마자 숨어있던 곳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뇌를 크기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황색 고양이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한 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고양이의 털 색깔이 고양이의 성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주황색은 X염 색채이기 때문에 주황색 고양이는 보통 수컷입니다. 갓필드처럼요. 소위 주황색 고양이 행동은 진저 고양이를 혼돈의 대리인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필드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털 색깔과 고양이 행동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시력 측면에서 사마귀새우는 아마도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우스꽝스럽게 생긴 생물은 무려 16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5가지가 자외선 스펙트럼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자외선은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매우 짧은 파장입니다. 과학계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마귀새우가 주변 세상을 정확히 어떻게 보는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색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모든 색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흐릿한 색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무늘보가 귀엽다고 말하는 건 과소평가예요. 나무늘보는 정글에서 가장 친근한 동물 중 하나지만 그 외에도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늘보의 털을 자세히 보면 녹색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녹색은 사실 나무늘보와 함께 자라는 작은 해조류입니다. 나무늘보가 정글에서 더 잘 위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나무늘보를 키우기도 해요. 나무늘보 털 안쪽의 작은 균열은 조류 번식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며 과학자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조류종을 발견했어요. 나무늘보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의 깊은 곳에는 페넥 여우라는 작은 동물이 살고 있어요. 이 거대한 귀를 가진 동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거대한 귀는 사막에 견딜 수 없는 열기를 발산하고 지하에 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녀석을 만나보세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 팬더는 자이언트 팬더보다는 너구리에 더 가까운 동물이에요.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고양이 크기의 이 동물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혹독한 날씨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려고 서로 뭉쳐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큰 판다 사촌들처럼 온순하고 친근하며 때때로 대나무 막대기를 즐겨 먹기도 해요. 그리고 벌이 있습니다. 인간과 비교하면 꿀벌의 뇌는 핀헤드만 해요. 하지만 벌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벌이 장시간 탐색 비행을 마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벌은 계속 날기 위해 꿀 한 방울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재충전을 위해 벌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영리합니다. 벌집 동료에게 꿀 한 방울을 달라고 해서 다른 벌의 뱃속에서 직접 꿀을 얻고 비행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꿀벌은 매우 효율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들이 벌집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죠. 농담입니다.